오늘 또 멀리서 특별한 연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강연하실 연사님은 최성은 교수님이십니다. 최성은 교수님은 아주 옛날에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천문학과를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1984년도에 미네소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천체물리학, 이론 천체물리학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이론 천체물리학 연구를 좀 하시다가 그 다음 또 교육학 쪽의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정보학 교육과학 교수님으로 계속 계시다가 2019년에 이렇게 정년 퇴임을 하시고 뜻한 바가 있어서 오늘 설명드릴 이런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하셨고 매우 재밌고 재밌게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 그게 굉장히 쉽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들어보면은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옛날 우리 선조들이 해와 달 이런 운동을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는지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오늘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큰 박수로 우리 최성은 교수님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거는 그러니까 우리 조선에서 어떻게 태양과 달의 지금 하늘에서의 위치를 갖다가 예측하는 걸 갖다가 한문으로는 추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추보해 왔는가 이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고, 혹시 옛날에 드라마가 2009년이라 그러는데 2009년에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된 드라마인데 여기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여기가 선덕여왕이긴 한데 여기 옆에 미실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그 미실이라는 여자가 뭐를 이용을 하느냐 하면 월식을 예측을 해갖고 사람들이 굉장히 미실이의 뭐라 그럴까 신통력을 생각을 하면서 떠는 그런 장면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아마 그때 사용했던 달력이 이 조충지의 대명력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대명력이라는 것은 실은 중국의 역법으로서 태양과 달 이런 것들의 하늘에서의 위치를 갖다가 추보하던 그런 달력이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없었느냐? 당연히 그 전에도 있었겠죠. 그래서 서양의 역법을 보면은 기원전서부터 벌써 태양과 달의 위치를 갖다가 추보하는 그리고 기하학적인 그러한 모델을 이용해서 추보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히파르쿠스라는 사람 들어봤나요? 히파르쿠스, 그죠?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텐데 등급 얘기할 때 히파르쿠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히파르쿠스가 처음으로 달과 태양의 위치를 갖다가 추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거의 150년이나 200년 뒤에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천문학 집대성이라는 책을 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알마게스트라는 책이에요. 그 알마게스트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태양, 달, 일월식, 그 다음에 오행성 이것들을 갖다의 위치를 갖다가 추보하는 책인데 지금도 굉장히 계산을 해보면 거기에 있는 계산치들이 정확하게 맞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든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의 여러분들 이거 어저께 박명우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들어보셨죠?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통해서 조선 초기에 천상분야를 통해서 조선의 왕권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갖다가 얘기해 줬는데 이 굉장히 참 잘 만들어진 천문도죠.
이 천문덕화 가운데 거를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삼원이라고 해서 여기 자미원, 그 다음에 천시원, 그 다음에 태미원 이렇게 해서 이제 삼원,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맣게 써진 글씨가 있는데 빨갛게 28수에 해당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달의 위치, 천체의 위치를 저걸 이용을 해서 이제 그 별자리는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천체의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갖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의 별자리하고도 이제 비슷한 것도 있지만 꼭 닮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의 별자리하고 동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어떤 건 이렇게 어떤 별 같은 거는 저렇게 그려놓긴 하지만 아주 희미한 별하고 같이 매치가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모양 삼아서 그려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대부분 일치하지만 아닌 것도 있다. 그래서 아주 그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천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러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다. 특별히 동양은 하늘에 있는 어떤 천체들의 움직임을 아는 것이 거의 굉장히 큰 지식이고, 또 그러한 것들이 그 왕권하고 서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주로 그 중앙 정부에서 다루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궁궐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천문 관측한 어떤 그런 간천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실제로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 가보면은 여러분들 혹시 창경궁이라는 데 들어보셨죠? 창경궁 안에도 그 걸레각사라고 하는 그 옛날 그 신하들이 거기서 이제 사무 보던 그런 장소가 있는데, 그쪽 바깥에 천문대가 있는 것이 있고, 또 현대 건물 창덕궁이라고 하는 바로 옆에도 그런 그 천문대를 관측하는 그런 것이 지금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선 시대는 이제 세종 때 굉장히 많은 그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세종대왕 때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갖다가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간이, 혼천의, 혼상, 하여튼 이런 천문기구들을 제작하게 하고, 앙부일구를 이제 제작하게 됐는데, 다른 건 다 알기 때문에 이 앙부일구는 어떤 걸 찍어온 거냐면 창경궁 안에 있는 걸 찍어온 거예요. 그래서 창경궁 안에 실제로 여기에 있는 영침이 가리키는 것을 하고, 여기에 있는 균시차 곡선을 이용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시각하고 거의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그런 그 시계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흥경각 같은 과학관을 세워놓고 여러 가지 과학기구를 설치한 거를 세종 때 한 걸 보면서 그 이후에 그러한 것들이 계속 이어내려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역법을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조선의 역법들을 조금 소개를 하면은, 바로 세종도 때 그동안에 쓰고 있었던 여러 가지 역법 책들을 갖다가 뭐를 하느냐 하면 이제 제대로 조선에서 잘 사용할 수 있게 고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칠정산 내편하고 외편이에요. 이 칠정산 내편하고 외편은 잘 모르고 있다가 제 선임 교수셨던 유경로 교수님께서 전부 해석을 하셔갖고 그 안의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를 지금 잘 알고 있는데, 이순지하고 김담이라는 분을 갖다가 시켜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이제 우리 조선에 맞게 전부 고쳐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실정산 내편은 이제
중국의 달력, 고유 달력인 수시력을 갖다가 그대로 써놓은 것이고, 여기 칠정산 외편은 회해력이라 그래갖고, 아까 프톨레마이오스가 쓴 알마게스트라는 책이 있다 그랬죠. 그 알마게스트에 있는 내용들이 어디에 전해지느냐 하면 그 이슬람권으로 전해져요. 그래서 이슬람권에 전해지면서 지지라고 이름을 붙이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책을 지지라고 불렀지만은 원래 이름은 천문학 집대성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갖다가 알마게스트라고 바꿔요. 그 알마게스트의 R이 영어로 더라는 뜻이에요. 더, THE. 그 다음에 마게스트는 뭐냐면 영어로 majestic. 여러분 위대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책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 원나라 때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슬람권에서 왔기 때문에 회자라는 그 단어를 써요. 회해라는 단어를 써갖고 그쪽서부터 온 달력이다 해갖고 회해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그 이슬람권에서 바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인도를 거쳐서 이제 그 원나라로 전해지는데, 그때 이제 요거 그 회해력을 갖다가 조선에 맞게 고쳐놓은 곳, 거기에 있는 오류를 수정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 역법이 그 칠정산 내편하고 칠정산 외편이에요. 칠정은 우리가 보통 오행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별들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얘기를 한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써오다가 실은 이때 역법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아까 칠정산 내편 쓰고 칠정산 외편 쓰잖아요. 그 전에 쓰던 달력이 중수대명령이라는 달력을 썼었어요. 근데 이제 청나라 때, 명나라 말기에 서양 선교사들이 전부 그 중국으로 이제 그 선교를 들어와요. 예수의 그 선교사들이. 그래갖고 서양에 있는 역법을 갖다가 그 청나라로 전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은 그 전에는 중세 때는 암흑시대라 갖고 무슨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문해부흥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이 번역이 되는데, 그 번역된 책이 원래는 서양의 책인데 그것이 이슬람권에 갔다가 다시 이슬람권에 있는 것들이 다시 번역이 돼 갖고 라틴어로 번역이 돼서 서양에 전해져요. 그래서 그때 그 연구된 것들, 그 서양에서 연구된 것들 중에 이 명나라 말에 정해진 그 달력이 뭐냐면 티코 브라헤가 만들어 놓았던 그 역법을 그대로 공부를 해서 청나라에 전해주게 돼요. 그때 만들어 놓은 역법 책이 이름이 뭐냐면은 요거예요. 그 숭정역서라는 책이고, 숭정이란 말이 명나라 말의 황제의 그 연호예요. 그래서 근데 이때 이제 명나라가 그 대신에 청나라가 세워지면서 이 청나라가 숭정역서라는 말을 안 쓰고 서양 신법 역서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새로운 역법이 들어온 역법인데 새로운 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편찬을 하는데, 요거를 나중에 그 역사가 그 황제의 그 연호하고 겹치기 때문에 역을 산으로 바꿔서 신법 산서라고 또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책은 똑같은 책이에요. 하여튼 1645년에 이렇게 전해지는데, 이 1645년에 그 전해진 책을 이용을 해서 우리도 1653년에 시언역이라고 해갖고 이거를 이용한 달력을 만드는데, 중국에서 만들어 놓은 달력을 갖고 우리나라에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잘 이해를 못하고 이러다가 허원이란 분이 1653년서부터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원이란 분이 제대로 이거를 이해한 것이
써서 쓴 책이 세처유일한 책인데 1710년에 그 책이 쓰여져서 제대로 조선에서 이제 이 내용을 알게 됐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역상고성이라는 책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 이 숭정역사에 나온 건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인데, 이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중국 천문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책이 역상고성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상당히 오래된 뒤에 이것을 편찬하게 됐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숭정역사에. 당연히 세처유일한 책에도 요 책을 참고로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요 책은 요 책의 두 개의 내용이 요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때서부터 태양과 달의 추보를 갖다가 굉장히 재밌게 했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계속 역사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온기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건 1860년이에요. 굉장히 오랜 뒤에 이 시온기어라는 책이,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림도 그려지고 이렇게 됐는데, 1860년에 남병길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물론 이제 남병길의 형인 남병철도 이제 그 추보석회라는 책을 썼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역상고성과 역상고성 후편의 내용들을 갖다가 1723년, 1742년에 편찬했는데, 이것을 1860년이니까 거의 150년쯤 뒤에, 100년쯤 뒤에 이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옮겨 적어서 그대로 이해를 해갖고, 이제 완전히 언제 남병길 철종 때야 비로소, 여러분들 철종 그러면 고종 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조선 후기 때 이 내용들을 이해해서 그거를 갖다가 잘 이용을 해갖고 추보를 하기 시작한다. 물론 그 전에 허원에 있을 때도 추보를 잘했지만은 뒤에 있는 것은, 요것은 요 역상고성 후편은 케플러의 이론이 도입돼서 타운궤도 이론이 도입된 그러한 모델을 이용해서 한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그거를 갖다가 추보를 하고, 더군다나 이 이론은 누가 만들었냐면 1702년에 뉴턴이 만들어낸 이론을 그대로 실어서 여기다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뉴턴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알았겠죠. 그렇죠? 예, 가백리라. 그러니까 가백리는 케플러고,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뉴턴의 그 이론을 갖다가 이때 알게 됐다. 자, 이게 이제 추보 첨례, 뭐 칠정보법 이런 내용인데 남병길이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근데 그 내용은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역상고성 후편에 나오는 얘기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이 추보석회가 바로 이제 그 뒤에 있는데,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남병길보다 남병철이 훨씬 더 스마트했던 것 같은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남병길이 더 많은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보면 굉장히 잘 이해를 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천문학으로서 굉장히 업투데이트한 그런 천문학을 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쉬운 내용이지만, 여기 잘 보시면 북극성이 있고 모든 천체들이 일지운동을 하는 걸 갖다가 어안렌즈로 찍은 거예요. 이렇게 일지운동을 찍은 건 처음 보셨죠? 그래서 하여튼 별의 일지운동을 하고, 이런 거는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하루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색깔이 다 다른 거, 그 다음에 그 굵기가 다 다른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천문학을, 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일주 운동을 하는데, 여기서 별들은 이렇게 일주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거의
그 위치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 걸 보면은 별자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별들은 그 우리가 이제 쉽게 다룰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별자리 사이를 움직이는 가까운 천체들, 그러니까 태양, 낮에 볼 수 있는 태양, 달, 그다음에 밤에밖에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행성, 금성, 수성, 금성, 그다음에 화성, 목성, 토성.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다뤄야 되겠죠. 그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태양의 경우에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물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고 있지만은 옛날 사람들이 당연히 태양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돈다는 생각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지구가 움직이는 건 느끼지 못하잖아요. 네. 만약에 지구가 움직인다 그러면 공을 위로 이렇게 떠오르면은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밖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안 가는 거 보니까 지구는 그 가만히 있네 하고 생각을 할 것이고, 더군다나 만약 지구가 움직인다 그러면 멀리 있는 것에 그 시차가 생길 테니까 그러한 시차를 관측하게 되면은 당연히 지구가 움직인다는 생각하지만 그 별들의 시차를 갖다가 그동안 맨눈으로 측정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되지만 지금 현대 천문학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태양 주위에 이렇게 그 지구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여기 태양이 9월 달에는 사자자리에 있고 또 뭐 여기 그 3월 달에는 거꾸로 이쪽에 오니까 이쪽으로 가서 물고기나 뭐 물봉자리 이런 식으로 양자리 뭐 이런 근처에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자리에 있는지 그걸 하는데 바로 서양의 경우에는 황도 12궁을 이용해서 아주 오래전서부터 그 위치를 갖다 추보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까 28수라고 얘기했죠. 그 28수를 이용해서 추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에는 서양에는 없지만 24절기를 이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24절기는 동양권에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황도 12궁 이거는 우리도 사용을 하긴 하지만 다 서양에서 들어온 거예요. 자, 2024년을 보면은 절기 사이의 기간이 일정치가 않아요. 실은 제가 엑셀로 쭉 2024년을 갖다가 그냥 계산을 했는데 수완서부터 시작해서 쭉 해갖고 이제 동지까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 동지에 2023년 걸 빼고 했는데 시간 차이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빨라지고 여기는 늦어지고 여기는 빨라지고 이렇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재밌게도 여기 항상 똑같은 길이를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언제서부터 알았느냐? 아주 오래전서부터 알았어요. 이게 저기 계절 항상 똑같이 그 계절마다 이렇게 똑같은 길이를 가지 않는다는 걸 옛날부터 알았어요. 여기는 차이가 마이너스인 거 보니까 빨리빨리 가고 여기는 천천히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은 금방 알아요. 7월 한 3, 4일경에 그 지구의 원지점이 그죠? 원일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천천히 가고 그다음에 그 동지 그 이후에 우리가 1월 한 3, 4일경에 그죠? 근일점이 있으니까 굉장히 빨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도 이걸 갖다가 관측해서 알았을 거예요. 자, 이거 두경택 선생님이란 분이 촬영을 한 건데 1년 동안 해가 지는 곳을 갖다 촬영을 했어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해가 지는 곳 이게 춘추군 근처에는 여기 남쪽으로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남쪽이면은 이제 어디가 그 서쪽일까요? 이쪽이 서쪽이겠죠. 이쪽이 동쪽이고 여기 보시면은 서쪽으로 지는데 서쪽에서 이제 북쪽에 가까운 서쪽 어디예요? 북쪽에 가까운 서쪽
이렇게 되면은 북쪽에 가까운 서쪽이 어딜까요? 이쪽이 북쪽에 가까운 건가요? 여기가 남쪽에 가까운 건가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태양을 관측하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길어지고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또 그다음에 어느 곳에 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자연이 알 수 있게 되겠죠. 우리 인류가. 이건 뭐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더군다나 여기 이제 올해도 찾아보면은 1월 3일경이 이제 지구의 근일점이 있고 7월 5일경에 원일점이 있는 것 이걸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타원 궤도를 도는 것 타원 궤도이지만 이제 뭐 20율이 2가 뭐 0.0167 되니까 이런 타원 궤도지만은 실은 여러분들 0.0167 그러지만은 그려보면은 원이나 똑같아요. 네. 2가 20율이 0이 되면 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크지 않으면 이게 교과서에 있는 그림은 전부 과장되게 그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원이나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원이나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중심이 비껴나는 그런 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타원 궤도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궤도 타원보다는 원이 하늘에서는 완벽한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완벽한 어떤 그런 그 도형 중에 원이 가장 완벽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했죠. 그래서 이심원 혹은 주전원을 사용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 그림을 이거는 숭정역사하고 역상고성에 나오는 건데 여기 맨 뒤에 있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그 옛날에 쓰던 그 황도 12궁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뭐 성기, 성목, 대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수성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황도 12궁인데 지구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 위치에 있어요. 근데 태양은 어디서 도느냐 하면 이렇게 돌기 때문에 여기 중심이 다른 원에서 원궤도를 돌기 때문에 여기서는 빨리 가고 여기서는 천천히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걸 가더라도. 그래서 이런 모델을 사용했어요. 근데 재밌게도 이런 모델은 뭐냐면 기하학적으로는 이렇게 원에다가 주전원을 쓴 거하고 똑같아요. 그 기하학적으로.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런 모델을 쓰건 이런 모델을 쓰건 똑같다 하는 걸 갖다가 옛날부터 수학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하학적으로 지금 여기 점순으로 나타나는 게 그 뭐냐면은 이심원이에요.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이심원. 그래서 요걸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태양의 운동은 여기서 일어나고 관측은 여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되는 원에서 운동을 하고 여기에서 관측을 하니까 여기 차이가 생기잖아요. 여기 그 각도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것만 보정을 해주면 이 안에서 평균 운동으로 똑같이 하루에 얼마씩 가는 거를 갖다가 이용을 하고 하루에 똑같이 이용을 하고 요 차이만 보정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 운동하는 걸 갖다가 그 묘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언제서부터 알고 있었냐면 기원전 10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서양에서는. 그러면 중국에서는 언제서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기원전서부터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이렇게 가는구나 그리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똑같이 사용을 하면서 태양의 운동을 계산을 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중요한 건 이렇게 운동하는 것이 하루에 얼마큼 갈까 하는 정확한 값. 그렇죠? 여러분들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365일하고 조금 더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각도는 얼마예요? 360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1도 못 미치잖아요. 그 1도 못 미치는 값이 정확하게 얼마인가?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걸 처음 알아낸 사람들이 그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어떤 해에 태양이 어디에 있었을까? 이걸 아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가 잘 만들어 놔야 나중에 태양의 위치를 갖다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서양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어느 해를 갖다가 잘 여건으로 정해놓고 거기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는가, 며칠간 떨어져 있는가 하는 걸 갖다 카운트해서, 그러니까 평균 운동으로는 얼마큼 됐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런 점이 원지점이고 지구에서 가까우니까 원지점이고 이거 근지점 아니에요? 그렇죠? 원지점에서 근지점으로 가면서 이 차이는 각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들을 갖다가 전부 관측에 의해서 알 수도 있지만 이런 기하학적 모형을 통해서 만들어 놓고 그것과 관측과 비교하면서 서로 이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알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게 실은 역법이에요. 다시 한번 이제 그 칠정산 내편에 가면은 칠정산 내편에 가면은 역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281년을 갖다가 역원으로 왔는데 요때는 요새는 동지하고 그다음에 지구가 태양에 가까운 근일점하고 그때 시기하고 좀 달라요. 요새 동지는 12월 23일 22일 이렇게 되지만 근일점은 1월 얼마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생기잖아요. 옛날에는 거의 비슷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근일점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지구의 궤도가 근일점 이동하는 거는 지구의 축이 왜 26,000년 그렇죠? 맞나요? 25,800년? 네, 한 번씩 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개 한 50몇 초. 그렇죠? 근일점 프리스테이션 하는 걸 여러분들 들은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구 궤도 자체가 또 한 10초 정도 근일점이 이동을 해요. 그 두 개를 합쳐서 한 62초? 조금 못 미쳐서 근일점 이동을 하는데 그때는 이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칠정산 내편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칠정산 내편에서는 춘분에서 추분까지 길이가 날짜가 긴 거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 동지하고 근지점하고 이렇게 거의 같아서 이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시간이 한 300년쯤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맨 처음에는 굉장히 조금밖에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로 잘 추보를 하면 잘 맞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틀어지겠죠. 그렇죠? 그 위치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를 잘 쓰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근지점 이동을 갖다가 고려를 하지 않은 역법인데 이것은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기하학적 모델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관측에 의존한 그러한 역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거 태양의 영축차도 내편이나 외편이나 내편 이런 걸 갖다가 쭉 해서 비교를 해보면 여러 가지 모델을 이용한 것과 들어가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수시력에서도 근일점 이동하는 것을 잘 고려했으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었을 거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실제 위치하고 평균으로 가는 위치하고 차이가 났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보통 영축차라고 아까 얘기를 못했는데 영축차인데 그런 영축차를 갖다가 잘 원래 그 그래프를 잘 그려보면 거의 비슷하게 잘 맞았다.
그러니까 수시력이 나쁜 달력은 아니다. 대신 뭐를 안 했다? 근일점 이동을 갖다가 고려를 하지 않았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고려가 안 된 거냐면 알마게스도 그걸 고려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상당히 틀리는데 그게 나중에 고려가 된 건 언제 고려가 되냐면 티코 브라야 때 와서 거의 고려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태양 일일 행도도 실은 아까 저기 동지 때에는 동지 때에는 빨리빨리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지 근처에서는 이제 천천히 가고 그랬던 것인데 그것도 지금 현재는 그려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만 옛날에는 그냥 이런 정도로 그냥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차이가 많아 보이는데 그래프를 그리면 굉장히 많은데 여기 그 태양 행도 그래갖고 이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 1분 정도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다. 그래서 처양 일일 행도도 이걸로 계산을 하면은 그 24절기를 갖다가 대략 그 언제 날짜에 일어나는지 잘 맞출 수가 있었다. 낮과 밤의 길이도 잘 했어요. 이것도 차이가 얼마 안 나요. 낮과 밤의 길이 차이도 여기 보면은 이제 분단인데 기껏 많이 틀려요. 한 3분? 그 정도밖에 틀리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 태양의 위치를 갖다 추구하는데 이런 수시력이나 아까 칠정선 내편이라고 그랬죠. 칠정선 외편이나 이런 걸 갖고 잘 추보를 할 수 있었는데 언제 잘 맞았다? 세종조 때 잘 맞았어요.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몇백 년 그 시간이 지나면서 몇십 년, 몇백 년 이렇게 지나게 되면 근지점 이동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틀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수시력을 사용했었는데 중국의 수시력이 안 맞으니까 나중에 이제 서양역법이 도입되면서 그것이 이제 시연역으로 쓰이게 된 것이죠. 자, 황족도일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황도하고 그 다음에 태양이 기나가지고 황도예요. 그 지구 자전의 그 적도가 이제 이루는 때 천구상에 이루는 그 평면이 적도면이거든요. 그 적도면하고 황도면하고 보통 우리 23.5도 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얼마큼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냐면 23도 정도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3도 정도 되는 걸로 했지만 뭐 23.5도, 23도 계산을 해보면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한 6분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현재 것하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숫자들을 갖고 우리가 지금 현재 것하고 서로 비교를 해보면 이런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진짜 아이고 큰일 났네.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이제 궤도를 갖다가 이렇게 황도는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달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태양이 지나가는 길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하면 춘분점에서 서양에서는 이제 춘분점, 동양에서는 동지점이에요. 하여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렇게 이제 또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환경이라고 얘기하고 태양은 황도면이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니까 황이라는 게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달의 경우에는 이렇게 궤도가 이렇게 어긋나기 때문에 대개 한 5도, 한 6도 정도 그 사이를 어긋나기 때문에 6도 이하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긋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전을 승교점, 그 다음에 근점, 그 다음에 달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뭐라 그러냐 승교점 이각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승교점에서 근점까지 근점 이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각도들을 갖다가 전부 뭐냐면은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궤도 요소라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현대 천문학에서 전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옛날 고천문학은 이런 게 없었느냐?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나는 옛날 천문학은 정말 뭔가 좀 부족한 줄 알았더니 다 있어요. 우선 여러 가지 승종요소나 세처유의 이런 거를 보면은 태양의 경우에는 20모델을 사용했고, 어떤 때는 이렇게 이제 지구 중심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궤도는 여기를 중심으로 되고, 평균 운동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지금의 타원과 비슷한 어떤 그런 모델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걸 평행심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델은 뒤에 나오는 균륜이 주전원이 2개 있는 모델하고 거의 비슷한 걸 볼 수 있어요. 거기 가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간 세처유의를 잘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처음에 연근이라는 게 있는데, 연근이 뭐냐면 여건대의 어떤 위치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평행을 먼저 계산을 해요. 그런 다음에 원지점 부근을 갖고 얘기를 해서 그 차이를 내 갖고 그거를 인수라 그러는데, 그 인수를 갖고 뭐냐면 균수를 계산해. 균수라는 게 아까 영축차라고 얘기했었는데, 균수라는 게 실은 평행으로 가는 거하고 실제 운행하고의 그 차를 얘기했어요. 그걸 잘 보정을 하게 되면은 실제 태양의 환경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순서예요. 이 순서는 현대 천문학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승정역사에 나오는 거하고 세처유의라는 건 너무 똑같아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세처유의에 나오는 것은 승정역사를 갖다가 거의 이해해서 다시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책에 따라서 단지 뭐만 변하느냐 하면, 영축차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쓰는지 그것만 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 모델을 쓰지만 거의 식이 비슷하고요. 여기 식이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타원 모델 때도 이렇게 식이 비슷한데, 요만큼의 타원이기 때문에 보정해 주는 값이 있어요. 그것만 보정해 준 거지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대 천문학이나 옛날 천문학이나 그 여건을 이용해서 그의 위치가 어딘지를 이해하고 평행으로 다 계산을 해서 평행과 그 다음에 원지점이나 혹은 근지점 사이의 각도를 이용을 해갖고 그 영축차를 계산하고 영축차를 이용해서 실제 위치를 정하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똑같은 패턴으로 쭉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세처유의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균시차라든가 아니면은 낫길이의 변화라든가, 이게 전부 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다 계산을 한 거예요. 아까 여기 이제 여기 주전원이 하나 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건 20모델인데 이 주전원이 하나 들어가는 걸 이게 균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균륜 모델하고 아까 평행심 모델하고 거의 비슷한 걸 볼 수 있겠고, 타원하고 단지 타원이기 때문에 생기는 타원 차각, 그것만 보정을 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모델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양의 영축차 아까 본 거 있는데,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역상고성 후편에 들어가면은 뭐가 생기느냐 하면 타원궤도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이 타원궤도를 갖다가 다루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어떤 그런 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푸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이가 구적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케플러 방정식하고 똑같고요. 이적 구각법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이라는 거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을 빌려서 면적구하기 차적 구적법은 지금 현재 케플러 방정식의 뉴턴 해법하고 똑같고요. 차각 구각법을 이용한 것은 타원 개각이나 타원 차각을 계산하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현대천문학에서 얘기하는 것과 너무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같이 어떤 이퀘이션을 갖고 푸는 게 아니라 전부 뭘 갖고 푸느냐 하면 기하학적인 모형을 갖고 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카시니가 처음으로 화성의 충해 위치를 이용을 해갖고 태양과 그다음에 지구 사이의 거리를 갖다가 정확하게 측정을 해요. 제일 최초로. 그래서 태양에 이제 그 우리가 지구 중심에서 태양을 바라보는 거하고 지표면에서 태양을 바라보는 거하고 그 차이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걸 갖다가 알아내서 관측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는 것이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의 것과 거의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차적 구적법, 이거는 뭐 그냥 나중에, 그래서 제가 지난 5년 동안 승정역서, 역상고성 우편의 태양의 운동,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거를 갖다가 좀 썸머리 해갖고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책인데 당연히 안 팔리겠죠. 왜 그러냐면 안에 있는 내용이 이제 수학적인 내용들이 많고,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지만 우리 천문학과에서 좀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달에 대한 건 어떻게 되느냐? 달도 조금만 있으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달은 했는데 여기 이제 이거를 이거를 이용을 해갖고 이제 요 XY 평면에서 Z 평면에서 이런 거를 계산을 하면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I가 굉장히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하고 요거 합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값들만 잘 계산을 하게 되면은 뭐냐면 달의 운동의 그 달궤도에서 값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같은 거 볼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그 각도가 커지는데 이쪽으로 각도는 요것 때문에 좀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 승도차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승도차까지 보정을 해주고 되면은 우리가 달의 궤도도 쉽게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해줬느냐? 현대천문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고천문학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고천문학이 아니고 실은 우리가 역사천문학이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오래 전에 얘기를 했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달의 경우에는 이제 주전원을 몇 개를 쓰느냐 하면 몇 개를 써요? 4개를 써요. 그래서 이 4개를 쓴 걸 갖다가 전부 얘기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그걸 보증해 주는 이건 가감차라고 얘기하고 혹은 지지차라고 얘기하는데 3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런 걸 갖다가 현대천문학하고 서로 비교를 하면은 여기 직선으로 근 게 역상고성에 나오는 어떤 그런 거고, 점점으로 써 있는 게 승정역서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요거 이제 현대적인 천문학으로 계산한 거하고 서로 비교를 해보면 그 값이 그렇게 틀리지 않는다. 그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 저 4개의 주전원을 이용해서 뭐를 해요? 이렇게 추보를 하더라도 달의 위치가 변하지, 여기 추보하는데 그렇게 큰 지장이 없다. 제가 여기 오기 한 이틀 전에 역상고성 후편에 나오는 여건이 아까
1923년이라 그랬죠. 1923년에 여원을 갖고 2022년 4월 1일을 추보를 해서 천문연구원에서 나오는 역서하고 나오는 위치를 비교하니까 한 2분 정도 틀렸어요. 그런데 2분 정도 틀렸는데 나중에 보겠지만 1702년에 뉴턴이 만드는 방법을 이용해서 그거를 낸 책이 1702년에 나온 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뭐라 그러냐면 2분 이내로 추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이거를 보여드리면 4개의 주전원이에요. 아이고. 찌그러졌네. 우선 이때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이세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 4개의 주전원 사이를 움직이면서 이제 여기 8일 이게 8이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 요때 실제 달의 위치고 요게 이각이에요. 그때 한 90도 정도 되니까 당연히 상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달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바로 여기가 태양의 위치를 가리키는 곳이고 여기가 시작한 점이에요. 그래서 달의 그것이 이런 식으로 그 위치를 갖다 추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엑셀로 시뮬레이션 한 건데 처음 봤죠? 엑셀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 네, 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역상 고성도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클리네이션, 우리가 아까 적도하고 황도하고 백도하고 그 사이가 인클리네이션, 이게 이제 경사각인데 그 경사각도 이런 방법으로 추보를 하는데 현대 천문학 섭동 이론에 의해서 하는 것과 지금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역상고성 후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다 얘기는 못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Theory of the Moon Motion 그래갖고 누가 쓰냐면 아이작 뉴턴 해갖고 2분인 정도에 계산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내용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데 제가 여기 있는 걸 쭉 다 본 것인데 역상 후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역상고성 후편은 뉴턴의 1702년에 만들어놓은 이론을 이론적으로 추구하는 것. 이게 근데 그 이론이라는 게 그냥 뭐라 그럴까 이론적인 계산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관측에서 나타난 것을 갖고 그거를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된다 하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면은 정말 2분 이내에 이것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상고성 후편의 원리 수리를 보면은 뭐 아까 다 저기 못하지만 1702년에 뉴턴이 저술한 이제 Theory of the Moon Motion에 기록된 달 위치 추보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언급된 숫자 값들이 왜 그런 값을 가진지 설명을 이제 그 안에는 없어요. 그 책에는 1702년에 아까 영문판으로 되어 있는 책은 없지만 역상고성 후편에는 그 값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갖다 설명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에 여러분들 태양하고 지구 달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구 달계에서 달의 궤도에 태양이 영향을 줘요. 그래서 태양 지구 달이 이제 근지점 근처에 있게 되면은 이심률이
굉장히 달의 이심률이 길쭉해지고, 그다음에 그 중간 정도에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달의 이심력이, 그러니까 궤도 자체가 좀 약간 동그래져요. 그래서 그 차이가 생겨요. 근데 그런 차이가 생기고 인클레이션에도 관계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보정을 해주는 것을 갖다가 전부 다 여기 평균이라는 것으로, 태양에 의해서 한 것을 평균이라는 것으로 다 보정을 했고, 달 자체의 것은 균수란 말을 써갖고 보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걸 전부 7개를 보정을 해주면은 정말 2분 이내에 우리가 추보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이론을 그대로 누가 갖다가 조선에서 쓰냐면, 아까 남병길, 남병철이 쓴 시연기하고 추보속해, 그대로 그 내용이 그대로 그림과 같이 다 실려 있는데, 그걸 다 이해를 해갖고 설명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860년대에 가면은, 철종때에 가면은 우리나라도 뉴턴의 이론을 갖고 태양과 달의 그 위치를 갖다 추보하는 걸 제대로 했었다 하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전부 시온기호 추보속해 내용들이 실려 있다 하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은 이제 요 말을 하고 싶은 건데 뭐냐면, 조선도 일찍 시연력을 도입은 했지만 그 수학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청나라에서 거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혼자 우리나라에 있는 천문학자들이 독학에 의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걸 모를 때마다 가서 물어보면 안 가르쳐줘요. 뭐를 줘야 되느냐 하면 뭔가 좀 이렇게 뇌물 같은 걸 줘야지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것도.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다. 쉽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걸 다 이해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저희들 지금도 아주 중요한 거는 선진국에서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어디에 다 나왔느냐면 논문에 다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해야지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면서 나중에 뭔가를 할 수 있지, 그냥 이건 이렇게 했어야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은 다 제대로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걸리면 후기로 와서는 이제 최신역법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고정에 와서는 이제 실제 달력을 만들 때 태양력을 갖다가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나라 역법을 만들 때 나사에서 쓴 그 프로그램을 돌려서 역법을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어려워도 우리나라 것을 만들어 놔야 뭐를 하느냐 하면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것을 만들어야 된다 하고 제가 여러분들의 얘기를 드리고, 아까 이순주하고 김담이 칠성산 4편하고 외편을 만들 때 그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나라 것을 만들었으면 아마 지금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우리나라의 역법이 있습니다 하고 전 세계다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건 없어요. 그런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데하고 없는 천문 관측 기록은 있어요. 성변 특수단자 들어보신 적 있죠? 그렇죠? 그거는 뭐 다른 데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서 그래도 천문학을 갖다가 열심히 했었다 하는 걸 갖다가 조선에서 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